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문장을 달리 표현할 수가 있죠. 아웃풋은 역시 공간이죠. 공간이고 name of verb는 말 그대로 동사의 이름이고, 그죠? 이름이고 이것은 역시 공간이죠. 역시 그리고 이 name of verb의 동작 내용이 뭐로 표현된다? 컬리 브라킷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이 컬리 브라킷을 밖으로 빼놓은 것이 이 모양이잖아요. 동작 내용. 역시 동사 역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문장과 동일한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죠. 문장의 구조와 동사의 구조가 같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이 리턴되는 데이터 타입, 그리고 동사의 이름, 그리고 인풋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 그것이 합쳐져서 그리고 동작 내용, 동작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number of people이라고 하는 이름의 동사를 규정한 거죠. 우리가 닭이라고 하는 것, 그럼 닭이라고 하는 동사를 규정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닭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다. 닭은 명사잖아요.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닭이라고 하는 이름의 동사를 내가 규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계란 더하기 다음에 닭을 기른다는 동사 형태, 그리고 사료가 인풋이 되는 거죠. 인풋이 되고 이 녀석이 리턴 타입이 되는 거죠. 즉 계란은 리턴 밸류 the 타입입니다. 밸류가 되고, 그리고 사료는 인풋 밸류가 되죠. 그죠? 그 밸류가 되는데 이 녀석을 뭐라 그러냐니까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닭을 기른다고 하는 동작이 어떤 내용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닭장을 열고 사료를 뿌려주고 이렇게 한다는 일련의 동작을 컬리 브라킷 속에다 적어 넣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닭을 기른다라고 하는 이름의 동사를 규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컴퓨터는 닭을 기른다라고 하는 동작은 사료라고 하는 공간적 대상, 인풋이 필요하고 리턴 값으로 계란이 있구나. 그리고 닭을 기른다고 하는 동작은 여기다 적어놔야겠죠. 아침에 양계장 문을 연다. 그리고 전날 계란을 수거한다. 그리고 닭들이 응가한 내용을 다 긁어서 버린다. 이러한 내용들이 쭉쭉쭉쭉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동사를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죠? 자, 플롯이라고 기준되어 있는 것은 플롯 타입의 데이터를 실수를 하고, 캐릭터라고 리턴되어 있는 것은 캐릭터 타입의 데이터를 리턴합니다. 지금 인풋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아무것도 던져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first let라고 하는 이름의 동사는 A라고 하는 문자를 리턴해서 보내준다는 거죠. 그죠? 인풋 없이 캐릭터 리턴이 된 거죠. 근데 자연을 생각해 보세요. 자연 속에서 인풋 없이 아웃풋이 나올 수 있나요? 내가 먹지 않았는데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수가 있나요? 없죠?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나무가 자랄 수는 없죠? 모든 것은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어가 왜 이렇게 인풋이 없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C 언어 자체가 우리가 쓰고 있는 자연 언어만큼 미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C 언어 자체가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오브젝티브 C도 부족하고 루비도 부족하고 자바도 부족하고 모든 인공 언어들은 아직까지 자연 언어의 10%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논리적 구성이라든가 미학적인 아름다움 측면에서 아직 10분의 1도 못 따라가고 있죠. 앞으로 90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아무것도 낳지 않는 경우, 리턴 값이 없는 경우죠. 리턴 값이 없는 경우에는 void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럼 리턴 값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동작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리턴이 없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죠? 이건 역시도 C 언어 자체의 결함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리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니까 이 동사를 호출한 어떤 다른 존재, 그 존재에게 내가 돌려주는 값, 그것을 리턴 값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다가 뭔가를 출력하는 거죠. 출력하는 것으로서 이 프린트 헬로라고 하는 동사는 자기 일이 끝났단 말이에요. 자기를 호출한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 호출한 누군가에게 어떤 데이터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일만 하고 끝이에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리턴 값이 없다라고 표현을 할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리턴 값이 없을 수는 없어요. 프린터, 그러니까 화면에다 어떤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 자체가 리턴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C 언어 자체가 그러한 리턴 값과 화면에다가 뿌려주는 그런 리턴과 그리고 자기를 호출한 다른 어떤 대상에게 데이터를 돌려주는 리턴을 같이 묶을 만한 알고리즘을 생각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은 겁니다. 보이드라고 표시된 것은 뭐다? 자기를 호출한 어떤 존재에게 데이터를 돌려주지 않는 것, 자기 일만 하고 끝내버리는 것, 그런 경우에 우리는 보이드라고 표시합니다. 자, 언어를 디자인하는 것, C 언어도 언어고 루비도 언어고 오브젝티브 C도 언어입니다. 언어를 디자인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죠? 오브젝티브 C가 어떻게 디자인되었느냐에 따라서 오브젝티브 C로 작성된 어플리케이션들의 질과 수준이 결정됩니다. 그죠? C 언어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느냐가 C로 작성한 어플리케이션의 품질을 결정하죠. 그러면 C 언어와 오브젝티브 C와 이러한 디자인들, 각기 제각기 다른 언어들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럼 또 뭐냐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의 품질을 그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데 사용된 언어가 결정한다면 언어 자체의 품질은 뭐가 결정하느냐는 거죠. 언어 자체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이죠. 철학입니다. 미학이죠.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이 언어를 구성합니다. 그 인문학이 언어를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언어를 통해서 과학이 어플리케이션을 생산하는 거죠. 자,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인풋을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 외에 있는 설명들을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봅시다. 뭐라고 정의되어 있나요? 동사 difference라고 하는 동사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는 value 1이라고 하는 input, value 2라고 하는 input을 가지는데 이 녀석들은 다 integer 타입이라고 지정을 해놓습니다. 즉, 내가 input,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재료죠. raw material이 필요한 것이 value 1과 value 2입니다. 그래서 생산해내는 제품이 int입니다. 그죠? 이렇게 동사를 규정한 거죠. 두 번째는 change due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change due라고 하는 동사는 플롯이라고 하는 타입의 input 두 개를 가져서 역시 플롯 타입의 데이터를 생산해냅니다. 즉, 동사의 구조는 뭐다? 여기다가 또 보완을 해줘야 되겠군요. 참고로 적는 내용은 색깔을 좀 바꿔놓겠습니다. 여기서 이 색깔을 적어놓을까요? 자주색으로? 자주색이 아니지, 이걸 뭐라 그러나요? 퍼플을 뭐라 그러죠? 이제 얘가 요즘 기본에서 자꾸 헷갈려요. 자, 참고 내용입니다. 자, 인풋이 있고 플러스 동작이 있고 플러스 거꾸로 했군요. 아웃풋이 있고 풋이 있고 동작이 있고 인풋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결국 원재료죠. raw material 더하기 프로세서
더하기 프로덕트입니다. 그죠? raw material, 원재료를 가져와서 생산한 다음에 또 거꾸로 적어놨군요. 이렇게 거꾸로 자꾸 적는 이유는 제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C 언어 자체가 불완전해서 그런 겁니다. C 언어가 좀 더 완전한 형태였다고 한다면은 영어의 어순과 같이 인풋이 먼저 나오고 동작이 나오고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어를 디자인할 때. 거꾸로 해놓으니까 저도 계속 헷갈리잖아요. 그죠? 인풋 자체가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고 원재료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상품이고 가공, 공정이고 원재료입니다. 가공 공정을 통해서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를 생성하죠. 그죠? 가치는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생산 관련되는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생산 현장이나 기업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기업 현장에서 들어갈 때 기업 현장에서는 원재료를 가져온 다음에 직원 노동력과 그리고 결합시키죠. 그리고 고정자산을 결합시켜서 상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거기서 잉여 가치가 생산되죠. value, 가치가 생산되는 겁니다. 가치는 어디서 온다? 가치는 공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원재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즉 원재료와 가치는 투입 가치와 잉여 가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빼고 합쳐서 상품이 되는 거죠. 새로이 창출된 가치죠. 즉 프로그래밍은 뭐다? 프로그래밍은 이 가공 공정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램의 품질이죠. 그러니까 세상 위치는 동일하다는 거죠. 기업에서 원재료를 가져와서 생산한 다음에 그것을 상품으로서 시장에 내다 파는 거나 함수가 인풋 파라미터를 받아서 일련의 동작 프로세스를 수행한 다음에 리턴 값을 도출하는 거나 동일한 원리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 자연이 그렇거든요. 자연이 씨앗이 햇빛과 물과 양분을 받아서 싹을 틔워서 배추가 되고, 지금 배추 지금 말이 많죠. 2010년 10월 기록을 남겨놓겠습니다. 2010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배추 대란이 여전히